연령대는. 정봉주의 정치쇼 4부 들어가겠습니다. 보수의 품격. 자, 할 말은 다 하는 나라 걱정하는 돌직구 정정브라더스 정도원 의원님. 네, 정도원입니다. 예, 정태근 의원님. 예, 저는 오늘 뭐 애청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별로 안녕하실까라는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좀 우울한 아침입니다. 아, 블랙리스트 때문에요? 아니요, 그것 때문이 아니고 예. 여러 가지. 아까 남지사 기사도 마음이 아프고. 아, 그렇죠. 그리고 뭐 이 와중에 북핵 미사일 계속 나오는데 여야 대표들이 막말을 하는 것도 그렇고 또 개인적인 조금 더 사정도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샵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미애님, 정도원 의원님 어제 양재동 마트에서 뵌 것 같아요. 파란색 상의에 선글라스 쓰시지 않으셨나요? 맞습니다. 딱 걸렸어. 양재동을 왜 갔어요, 근데? 아니, 코스트코. 아, 양재동 코스코. 그런 상점 얘기를 막 해도 되나? 아이, 관계없어요. 요새 못해갖고 자르려면 자르라 그러지 뭐. 자, 2857님 봉주 파티 로고 정말 최고예요. 귀에 쏙쏙. 알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1, 2, 3부에서 최 반장 시간에 블랙리스트 했는데 내용을 잘 다루지도 못했고 깊이 못 들어갔어요. 다른 기사들이 많아가지고. 정도원 의원님. 네. 근데 그 어떤 정부에서도 이제 편향적인 인사를 하듯이 또 문화예술계 지원도 편향적으로 해요. 근데 정도의 문제가 이제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바람 피우는 것보다 바람 피다 들키는 게 더 나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들킨 겁니다. 그러니까 카톡을 바람 필 때는 카톡을 지웠어야 되는데 카톡을 안 지우고 그냥 남겨놓은 거죠. 그러니까 되게 뭐랄까 좀 부실하고 너무 그걸 무모하다 그럴까? 이 MB 정부 때는 너무 무모했던 것 같아요. 또 그런 사람을 국정원장을 시켰고. 오늘 한겨레 신문 보도는 조금 더 충격적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정보원 원세훈 장관 재임 시절에 국가정보원이 MBC와 KBS를 사찰을 하고 거기 간부들을 사찰을 하고 자신의 입맛대로 방송을 재편하겠다라고 하는 문건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원세훈 원장이 2009년 3월 달에 그 행자부 장관에 있다가 2월이요. 2월 달에 갑니다. 가고 그의 그 문건이 나온 시기를 보니까는 MBC는 2010년 3월이었고 KBS는 2010년 6월이었어요. 3월 6월이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KBS, MBC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KBS 같은 경우에는 2009년 11월 그 전에 11월 달에 김윤규 사장이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KBS요? MBC는 2010년 3월 그 문건을 작성했다고 하는 김재철 사장 취임 직후에 그 문건이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김윤규 사장이 갈 때에도 말이 많았었죠. 캠프 출신이 간다고 그래가지고 물론 KBS에 적을 두고 있었던 분이지만 그러고 이제 뭐 그래도 이제 김윤규 사장이 합리적인 분이니까 아마 이제 그렇게 무리하게 인사를 추진하지 않았던 것 같고 그런 와중에서 이제 KBS, MBC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김재철 사장 취임하자마자 바로 문건을 작성해가지고 문건 내용이 뭐냐면 김재철 체제를 굳히기 위해 가지고 인적 쇄신을 하고 첫 번째로 두 번 그리고 이제 편파 보도 프로그램을 자기들이 보기 입맛에 않는 이 프로그램을 퇴출시킨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노조를 무력화시킨다. 세 번째로는 소유구조를 개편한다. 무슨 얘기냐면 공영방송 하나만 남겨두고 지금 현재 MBC도 민영화시킨다. 요 문건을 작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KBS 문건 같은 경우는 그거 있다가 3개월 있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윤규 사장이 뭐 제대로 막 밀어붙일 것 같았었는데 안 될 것 잘 안 되니까 예를 들면 뭐 KBS에 뭐 눈치 보는 무소신 간부가 많이 있다. 또는 뭐 이 좌파 눈치 보기가 체질화돼 있다. 또는 무슨 뭐 함량 미달이다. 이런 식으로 막 이 다른 언론을 통해 가지고 또 이게 회자시키면서 그러면서 KBS도 밀고 가야 된다고 해서 나온 게 2010년 6월 달. 그러니까 이 김윤규 사장 취임한 다음에 한 이제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아니죠. 한 6개월 이상 있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추진된 게 지금 이 소위 이 방송 장악 문건입니다.
근데 저는 국정원이 별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계속 했다라는 것도 이상한데 어떻든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나중에 관철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 방송 장악을 왜 하죠? 그러니까 이제 정권 안보를 위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권의 지지율이 올라갔나요? 나는 그래서 그게 웃기는 거예요. 방송 장악을 해가지고 정권 지지율을 올릴 생각하지 말고 일을 잘해서 지지율을 올릴 생각을 해야지. 진짜 올라가지가 않았네요. 일은 개떡같이 하면서 방송만 장악하려고 드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역대 정권이 다 그랬어요. 아니 더 문제는 국정원에서 왜 이 일을 하냐 말이에요.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그 2010년도 4월 달에 보궐선거에서 전패를 한 다음에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고쳐야 된다고 해가지고 뭐 김용태 의원 등등 해가지고 이제 성명 발표한 게 이 2010년 6월 달 얘기예요. 그러니까 2009년 얘기예요. 근데 아니 예를 들면 이런 방송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뭐 문화관광부 이런 데에서 그런 정책을 수립했다고 해도 문제고 청와대에서 했다고 해도 문제지만 더더군다나 국정원이 왜 이런 일을 하냐 말이에요. 국정원이. 그리고 또 수준 이하이고 무모한 게 김제동, 김미화를 자른 시점이 재보궐선거 때 자르고 지방선거 앞두고 자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선거에 2010년도에. 악 영향을 진짜 줬어요. 선거 그럼요. 참패하는데. 그러니까 이자들은 도대체가 그래서 그때 우리끼리 한 얘기가 아니 국정원 저자들은 야당 편인가? 왜 이 시점에 저렇게 그러고 바보 때 같은 잘리면서 김미아 씨가 블랙리스트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잘랐다는 거는 블랙리스트 이상인 거죠. 블랙리스트를 그냥 집행한 거죠. 그러나 왜 선거 때 잘라 근데? 그러니까 머리들이 얼마나 좋은 사람. 그래서 오죽하면 야당 도와주는 것들 아닌가 그렇게 요구를 했다니까요, 제가. 그때 일상적으로 나왔던 게요. 선거 앞두고 예. 예를 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짓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원장이 그랬을 수가 있죠. 야, 쟤네들 저거 맨날 이상하게 편파적으로 나오니까 쟤네들 좀 자르라 그래. 그러면 그 젊은 국정원 직원들은 그래도 합리적이죠. 자르긴 잘라도 지금 자르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러면 원장이 무슨 소리야? 내가 도대체 니네들은 내가 말하면 뭐 토를 달아. 하라면 해. 뭐 이랬을 가능성이 높은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평소에 잘 알아요. 아, 근데 이런 일을 국정원에서 왜 하냐고요. 왜 보고서를 작성하고. 아, 지지율 올라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해외 정보, 해외 안보 이런 데 사실 치중하라고 만들어 놓은 기관인데 사실 저도 국정감사, 국정정보위 있으면서 해보면은 그런 데는 뭐 별로 뭐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정보위 활동하셨었어요? 예, 정보위 좀 있어요. 그럼 국정원에서 노냥 그냥 국정원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은 이제 그 형님께서 자원외교 한다고 다니시잖아요. 예. 근데 성과가 하나도 없는 걸로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볼리비아 무슨 그때 리튬 강산 그런 건이 이제 순 엉터리 사기꾼들이 벌인 짓인데 국정원에서 이제 그런 해외 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많이 쓰거든요. 요원도 예. 많고.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아니 그러면은 국정원 직원들 알 테니까 형님한테 가서 이거는 꽝입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자기네들은 뭐 무슨 하여간 말을 제대로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인력과 많은 예산을 쓰는 기관이 그 제대로 자기네들 본래 일은 안 하고 정권 안보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는 정말 그 국민을 위해서는 정말 잘못된 거죠. 돈 아까운 일이죠. 근데 이번 정부는 이번 정부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국정원이 될까요? 약간 그러길 바라는 거죠. 아니 정태훈 의원님 예. 지금 이제 이게 오늘 기사가 나온 거 아니에요? 예. 그 이제 실상이 다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이제 더 어떻게 더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일파만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제가 보기엔 이렇게 문건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 나올 거는 이제 정치인 사찰 문건이 나오겠죠. 아, 두 분은 사찰을 거의 당했어요. 당사자니까. 당했잖아요, 두 분 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아마 지금 국정원 내부에서 소위 이제 적폐청산을 하겠다고 하면서 과거에 이제 잘못된 관행들에 대한 것들을 쭉 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반드시 제가 보기엔 정치인 걸 블랙리스트라고 봐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정치인 사찰에 대한 문건이 나올 거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조금 전에 우리 정도원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 계기를 통해 가지고 진짜 국정원은 정치에 개입하면 안 돼요. 국내 정치에 개입 안 하는 한 획을 긋는 이번 정부에서. 두 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찰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그 사람들이 모질라 가지고요. 돌아다니면서 국정원에서 나왔다고 그러면서 뒤에 정보 캐고 뭐 그 정태근 의원 부인이 어디 가서 일하는데 문제 없는 이러고 돌아다녀요. 맞아, 그때 기사 크게 났었지. 그리고 저희 이제 제가 잘 다니는 음식점 이런 데도 이제 술집 이런 데도 찾아오고 그러니까 저한테 국정원이라 그러면서? 예. 그러니까 저한테 접근해 올수록 저한테 들킬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해외 영화에 보듯이 멋있게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어리숙하게 완전 하는데 촌스러워요. 촌스럽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저한테 들켜가지고 그걸 국정원장을 만나서 제가 어필을 했어요. 이러고 있다. 그랬더니 국정원장 답이 뭔 줄 알아요? 아니 그놈이 저도 사찰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원세훈 원장이 아니라 그 전에 김성호 원장. 그전 원장이. 2009년도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당시에 권력의 사유화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2008년도. 그렇죠. 권력의 사유화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그때 뭐 이상득 부의장이나 뭐 박영준 왕차관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곳곳에다가 그러니까 뭐 청와대는 말할 것도 없고 총리실, 부처, 경찰, 검찰, 국정원 이런 데에 이제 자기 세력을 형성한 거죠. 이거 오죽하면은 지금 원세훈 원장 전 국정원장인데 김성호요. 자기를 사찰했는데 그 사찰한 국정원 직원을 자르지도 못하는 국정원장이었어요. 아니 잠깐만요. 김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정원장으로 옮겨갔잖아요. MB 들어서자마자 옮겨갔고 지금 정도원 의원님을 사찰한 그 국정원 직원을 잡은 다음에 신원을 파악한 다음에 국정원장한테 항의를 했더니 그놈이 저도 사찰했습니다. 아니 국정원 직원이 국정원장을 사찰한 거 아니에요. 그럼 잘라야 될 거 아니야. 못 잘라요. 이 국정원 직원은 이상득이나 박용준 이쪽 나와바리에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나와바리. 코미디입니다. 흥분해갖고 나와바리라는 얘기가 나왔어. 괜찮아요. 그 당시에 솔직히 얘기하면 국정원장뿐만 아니라요. 그러니까 자기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소위 이제 권력을 사유했다라는 사람들의 눈치를 봐서 자기 밑에 있는 직원 인사를 제대로 못했다니까요. 그분들이 낙점을 해줘야만 내가 직원을 마음대로 하고. 그럼요. 만사형통이란 말이 그냥 만들어진 얘기 아니었었네요. 그럼 그때 당시에. 그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국정을 장악해서 뭘 했냐면 이권을 많이 챙겼죠. 그러니까 제가 오죽하면 이 사람들은 정권을 잡은 게 아니라 이권을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 뭐. 그럼 자원 외교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무슨 국가의 그 해외 자원 확보 이런 게 아니고 결국 거기다 이권 때문에 그게 워낙 덩어리들이 크니까 이제 아이템을 그렇게 잡은 거고 뭐 명분은 그렇듯 하잖아요. 근데 명분도 사실 우스꽝스러운 겁니다. 자원외교라는 것 자체가 난센스예요. 자, 내가 당신네 나라 자원 사러 갑니다. 근데 꼭 사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누가 사러 가냐면 대통령 혁이 사러 갑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라는. 어떻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촌스러운 겁니다. 자원외교는 은밀하게 그냥 상대방이 잘 모르게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중국과 일본 하는 거 보니까 뭐 20년, 30년 계획으로 계속 인맥 넓혀가고 물건 안 사고 그러면서 사람도 관리하고. 그러니까 근데 두 가지 측면을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2008년에 보면은요. 보통 이제 원유값이 배럴당 뭐 텍사스 중진유 같은 경우가 140불까지 올라오고 막 이랬거든요. 그때 폭등했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적으로 사실은 자원을 확보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 그것은 이제 지금 정도원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외교의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이것이 국익과 돈이 되는 거냐, 경제적으로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유전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뭐 우리가 소위 자주개발률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원유가 얼마큼 있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투자한 거 이상으로 돈이 되는가 이 문제를 따졌어야 되는데
그럼 그 자원상에 이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가가지고 MOU만 계속 맺는 거예요.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MOU는 사실은 지금도 우리 둘이 앉아가지고 MOU 맺고 이거 한번 하자고 떠들 수는 있지만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요. MOU 했다고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끝나는 게 더 많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정말 실속 있게 자원, 국가적 이익 차원에서 자원을 확보하지 못한 게 하나 문제이고 또 한 가지는 그거를 빙자해서 사실은 개인의 이권을 잡거나 주가 조작도 하고 또 주가 조작을 하거나 이런 경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사실은 박근혜 정부 이 정부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자원 정책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못 쓰게 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국정원 MBC KBS 장악 문건 파장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결국 MB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원세훈 국정원장이 이건 그 대통령 시켜서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까요? 그러니까 못 하잖아요. 계속 파다 보면 이제 뭐가 걸려들겠지 하고 계속 파는 거죠. 근데 문건 자체로는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뭐 민주당에서 이제 무슨 방송 개편 문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기조실에 두고 전문위원회 썼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문건 자체로서는 문건을 작성한 해당 부서와 그거를 총괄하는 사람들의 책임일 거고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어떻든 뭐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명백한 증거가 나와야 조사가 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또 조사에 대한 부분도 신중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김중환님 국정원이 누구 편이어야 합니까? 여야 정치인이 아니라 나라 위에 일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답답합니다. 샵 1035 단문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이 또 있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문재인 대통령 성명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대통령께서 잘 말씀하셨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오늘 신문 기사들 보면 대통령은 호소를 하고 여당은 읍소를 하고 그런데 아직도 야당은 싸늘하다. 뭐 이런 게 일반적인 얘기였는데 지금 정말 정치권이 큰 문제인 게요. 여당 대표, 야당 대표의 사나운 입 때문에 나라가 편치를 못해요. 홍준표, 추미애 두 대표. 다행히 오늘 아침에 추미애 대표가 이제 그 창당 기념식 자리에서 나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신 분이 있다면 그 심심한 유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추 대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탄핵 있기 전에는 뭐 계엄령 발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뭐 머리 자르기 제가 여기 자리에서도 얘기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협치를 이끌어 나가야 될 여당 대표로서의 자세를 근본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고 야당은 이렇습니다. 이번에도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동의안 처리 안 해주면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될 것 같고 오히려 이런 자세로 나가라는 거죠. 김명수 그 대법원장 인준동의안 처리한다. 하지만 앞으로 인사 문제가 또다시 재발하면 예를 들면 지금 인사 추천을 하고 있는 또는 검증을 하고 있는 조현옥 수석이나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책을 요구할 거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우리 인사협조 못한다. 오히려 이렇게 나가주는 게 낫다는 거죠. 조건을 명확히 걸고. 그리고 대법원장은 통과시키고 지금 계속 공백 상태가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유한국당은 반대 뜻을 분명히 했잖아요. 반대해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국민의당, 바른정당에서 동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바른정당도 반대 뜻을 표했고요. 그러니까 국민의당만 지금 애매하게 다시 그 헌재 소장 이어서 대법원장까지 가면 좀 부담스러운 거 아닌가?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 대법원장은 통과돼야 되고요. 그거를 정치적으로 해결해야지 그렇지 못하면 여당 지도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당이 요구하는 거를 물밑대화를 통해서 또 들어줘야 됩니다. 지금 이제 그 민주당 중진 간부들이 국민의당 의원들 만나서 설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주면서부터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득이라는 거는 그건 형식적으로 하는 거고 실제로 주고받기라는 거죠. 정치라는 게 이제 협상이라는 게 결국 주고받기인데 국민의당이 원하는 게 뭐냐. 그러면 그거를 좀 조절해서 들어주고 그렇게 해야죠. 제가 뭐 구체적인 것까지는 얘기를 못 하겠지만. 저는 바른정당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이렇게 인상을 보니까 그분은
천상 법관이더라고요 보니까 얼굴 표정이 딱 써 있더라고요. 온 가족이 또 법관이에요. 예. 그래서 그걸 반대하기보다는 아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사실은 지금 인사사고가 많이 난 많이 거거든요. 났죠. 일거에도 끝난 거예요. 맞아요. 이 박성진 장관 후보까지 해가지고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쐐기를 박으면서 이번에는 협조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른정당도.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보수의 품격. 벌써 시간 됐네요. 맨날 끝날 때 되면 이게 시간이 부족해요. 정도원 의원님 오늘 말씀 세게 나가셨어요. 그런 편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세게 해야지 시청률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인사하시고요. 보수의 품격 정도원 의원님, 정태근 의원님 함께했습니다. 인사하시고요. 예, 또 뵙겠습니다. 예, 저는 내일 10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연령대는 정봉주의 정치쇼 4부 들어가겠습니다. 보수의 품격. 자, 할 말은 다 하는 나라 걱정하는 돌직구 정정브라더스 정도원 의원님. 네, 정도원입니다. 예, 정태근 의원님. 예, 저는 오늘 뭐 애청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별로 안녕하실까라는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좀 우울한 아침입니다. 아, 블랙리스트 때문에요? 아니요, 그것 때문이 아니고 예. 여러 가지. 아까 남지사 기사도 마음이 아프고. 아, 그렇죠. 그리고 뭐 이 와중에 북핵 미사일 계속 나오는데 여야 대표들이 막말을 하는 것도 그렇고 또 개인적인 조금 더 사정도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미애님, 정도원 의원님 어제 양재동 마트에서 뵌 것 같아요. 파란색 상의에 선글라스 쓰시지 않으셨나요? 맞습니다. 딱 걸렸어. 양재동을 왜 갔어요, 근데? 아니, 코스트코. 아, 양재동 코스코. 그런 상점 얘기를 막 해도 되나? 아이, 관계없어요. 요새 뭐. 못해갖고 자르려면 자르라 그러지 뭐. 자, 2857님 봉주 파티 로고 정말 최고예요. 귀에 쏙쏙. 알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1, 2, 3부에서 최반장 시간에 블랙리스트 했는데 내용을 잘 다루지도 못했고 깊이 못 들어갔어요. 다른 기사들이 많아갖고. 정도원 의원님. 네. 방송 장악을 해가지고 정권 지지율을 올릴 생각하지 말고 일을 잘해서 지지율을 올릴 생각을 해야지. 진짜 올라가지가 않았네요. 일은 개떡같이 하면서 방송만 장악하려고 드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역대 정권이 다 그랬어요. 아니 더 문제는 국정원에서 왜 이 일을 하냐 말이에요.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그 2010년도 4월 달에 보궐선거에서 전패를 한 다음에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고쳐야 된다고 해가지고 뭐 김용태 의원 등등 해가지고 이제 성명 발표한 게 이 2010년 6월 달 얘기예요. 그러니까 2009년 얘기예요. 근데 아니 예를 들면 이런 방송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뭐 문화관광부 이런 데에서 그런 정책을 수립했다고 해도 문제고 청와대에서 했다고 해도 문제지만 더더군다나 국정원이 왜 이런 일을 하냐 말이에요. 국정원이. 그리고 또 수준 이하이고 무모한 게 김제동, 김미화를 자른 시점이 재보궐선거 때 자르고 지방선거 앞두고 자르거든요. 그렇죠. 그 선거에 2010년도에. 악 영향을 진짜 줬어요. 선거 그럼요. 참패하는데. 그러니까 이자들은 도대체가 그래서 그때 우리끼리 한 얘기가 아니 국정원 저자 MBC도 민영화시킨다. 요 문건을 작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KBS 문건 같은 경우는 그거 있다가 3개월 있다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김인규 사장이 뭐 제대로 막 밀어붙일 것 같았었는데 안 될 것 잘 안 되니까 예를 들면 뭐 KBS에 뭐 눈치 보는 무소신 간부가 많이 있다. 또는 뭐 이 좌파 눈치 보기가 체질화돼 있다. 또는 무슨 뭐 함량 미탈이다. 예. 이런 식으로 막 이 다른 언론을 통해 가지고 또 이게 회자시키면서 그러면서 KBS도 밀고 가야 된다고 해서 나온 게 2010년 6월 달. 그러니까 예. 이 김인규 사장 취임한 다음에 한 이제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아니죠. 한 6개월 이상 있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되니까 예. 그렇게 해서 그러네요. 추진된 게 지금 이 소위 이 방송 장악 문건입니다. 근데 저는 국정원이 별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계속 했다라는 것도 이상한데 어떻든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나중에 관철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예. 방송 장악을 왜 하죠? 그러니까 이제 정권 안보를 위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권의 지지율이 올라갔나요?
나는 그래서 그게 웃기는 거예요. 보니까는 MBC는 2010년 3월이었고 예. KBS는 2010년 6월이었어요. 3월 6월이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KBS, MBC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KBS 같은 경우에는 2009년 11월 그 전에 11월 달에 김윤규 사장이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KBS요? 예. MBC는 2010년 3월 그 문건을 작성했다고 하는 김재철 사장 취임 직후에 그 문건이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김윤규 사장이 갈 때에도 말이 많았었지요. 캠프 출신이 간다고 그래가지고 물론 KBS에 적을 두고 있었던 분이지만 그러고 이제 뭐 그래도 이제 김윤규 사장이 합리적인 분이니까 아마 이제 그렇게 무리하게 인사를 추진하지 않았던 것 같고 그런 와중에서 이제 KBS, MBC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김재철 사장 취임하자마자 바로 문건을 작성해가지고 문건 내용이 뭐냐면 김재철 체제를 굳히기 위해 가지고 인적 쇄신을 하고 첫 번째로 두 번 그리고 이제 편파 보도 프로그램을 자기들이 보기 입맛에 않는 이 프로그램을 퇴출시킨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노조를 무력화시킨다. 세 번째로는 소유 구조를 개편한다. 무슨 얘기냐면 공영방송 하나만 남겨두고 지금 현재 근데 그 어떤 정부에서도 이제 편향적인 인사를 하듯이 또 문화예술계 지원도 편향적으로 해요. 근데 정도의 문제가 이제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바람 피우는 것보다 바람 피다 들키는 게 더 나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들킨 겁니다. 그러니까 카톡을 바람 필 때는 카톡을 지웠어야 되는데 카톡을 안 지우고 그냥 남겨놓은 거죠. 그러니까 되게 뭐랄까 좀 부실하고 너무 뭐 그걸 무모하다 그럴까? 이 MB 정부 때는 너무 무모했던 것 같아요. 또 그런 사람을 국정원장을 시켰고. 오늘 한겨레 신문 보도는 조금 더 충격적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정보원 원세훈 장관 재임 시절에 국가정보원이 MBC와 KBS를 사찰을 하고 거기 간부들을 사찰을 하고 자신의 입맛대로 방송을 재편하겠다라고 하는 문건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원세훈 원장이 2009년 3월 달에 그 행자부 장관에 있다가 2월이요. 2월 달에 갑니다. 가고 그의 그 문건이 나온 시기를